연방 대법원이 오늘 연방환경보호청 EPA의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방지 권한에 대한 구두 변론을 들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 대 EPA 이 케이스인데요. 웨스트버지니아와 다른 공화당이 이끌고 있는 주 법무장관들이 전력회사 공중보건단체 바이든 행정부에 맞서서 싸우는 소송 케이스다라고 A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미국이 2035년까지 청정에너지원으로의 완전한 전환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물론 향후 8년 이내에 탄소 오염을 50%까지 줄이자는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기후변화에 대처하겠다는 것은 아주 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죠. 이른바 이제 뭐 그린 뉴딜 정책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후변화를 하기 위해서 탄소 제로 시대를 앞당기겠다. 그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단체가 지금 에너지 사업하는 곳들과 자동차 업계 아닙니까? 에너지 사업하는 곳들은 이제 석유 생산량을 지금 자기네 마음대로 늘리지 못하는,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에너지 의존국으로 우리가 다시 바뀌었고, 오펙 산유 국가들한테 가가지고 석유 좀 더 많이 파서 보내달라고 구걸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지금 처해져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나아가서 배기가스, 배출가스를 제로로 만들겠다, 탄소 배출가스를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이 바이든에게 있는 것이고, 그 예산을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뭐 빌드백 베터 법안이라든가 인프라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안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인프라 법안은 통과가 됐습니다만은 빌드백 베터 법안은 통과가 좀 안 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빌드백 베터 법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조항들을 다 쪼개 가지고 하나씩 나누어서 지금 다른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급진적파들은 계속해서 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정부가 지출 예산을 세우는데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석유, 셰일가스 이런 거 더 파내지 못하게, 크래킹 더 할 수 없게끔 그렇게 하면서 프래킹 하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에는 외국에 나가가지고 지금 석유를 사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데, 어쨌든 전 국민들이 지금 가스값 때문에 난리가 나고, 가스값이 올라가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상승, 물가 상승의 주 원인으로 또 작용을 하게 되고, 국가 경제 기반이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배출 가스 제로 만들겠다라는 그 기후변화 이슈 때문에 사실은 국가 경제 전체가 지금 다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라서, 이거 하나만 바로 잡아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잡아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풀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것이 소송전이 공화당이 이끌고 있는 주들이 먼저 소송을 벌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오게 된 그런 상황이 됐다. 비키 패튼 환경보호기금 총괄 고문은 ABC 뉴스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구함에 있는 모든 도구가 필요하다. 법원에 의한 조치는 정말 역행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든 밀어붙여가지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기후변화 대처를 해야 된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민감해져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정신병자들 같습니다. 무슨 종교단체에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얘기하는 게 9년 뒤에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딱 정해놓고 그냥 이제 지구에 종말이 온다. 저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높으신 양반들까지 전부 다 하나의 종교에 들어가 있는,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되는 하나의 종교의 하여간 말이 안 나오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 대법원이 좀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소송의 배후에 있는 논쟁은 뭐냐면 이것도 결국은 오바마 때 시작된 겁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발전소에서 탄소 오염을 줄이겠다라고 이제 기후변화와 싸우는 클린 파워 플랜이라는, 바로 이거죠. 클린 파워 플랜이라는 것을 2015년에 채택을 하면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노드 스트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아프가니스탄, 또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전부 다 지금 오바마 때 벌렸던 문제들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싼 똥을 트럼프가 열심히 깨끗하게 치워놨더니 바이든이 들어와가지고 그 위에다가 또 지금 설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다. 식사 중이신 분들이 제가 죄송합니다.
몇몇 주하고 민간 주체가 이 계획에 이의를 제기했고 2016년 2월에 대법원은 이 계획이 시행되기 전에 보류했다고 합니다. 한편 2019년에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EPA를 통해서 클린 파워 플랜을 폐지했었고요. Affordable Clean Energy Rule이라는 것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배출 지침을 새롭게 다시 만들어주고 그리고 주 정부에게 기준 설정에 대해서 더 많은 재량권들을 줍니다. 그러니까 연방에서 통제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건 주에서 통제해라라고 주 정부한테 좀 더 많은 양보를 하게 되는 그런 것. 사실 이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연방 정부는 상징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요. 예. 지금 실질적인 지역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주정부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그것이 옳은 판단입니다. 그것이 헌법적인 판단입니다. 왜? 주권은 모든 국민과 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가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에게 그 주권을 주는 것이 그것이 헌법적이고 옳은 것이죠. 그러나 다른 원고들은 트럼프 EPA의 클린 파워 플랜 폐지와 그 Affordable Clean Energy Rule 채택에 이의를 제기했고 트럼프의 임기 마지막 날인 2021년 1월 19일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항소법원이 클린 파워 플랜과 이 Affordable Clean Energy 규칙 이걸 했던 걸 다 무효화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 아주 보라는 듯이 네가 했던 거 뒤집어 놓게 이렇게 지금 연방 항소법원에서 그렇게 해버린 것이죠. 현재 이 소송은 웨스트버지니아주와 노스다코타주 등 공화당 주도의 20개 주, 20개 주가 연방 대법원에 순회재판부 판결을 밝혀달라. 예, 이걸 좀 확실하게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지금 해놓은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오늘 연방 대법원에서 이것에 대한 심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970년 대기환경보호법에 따르면 EPA가 대기 오염물질로부터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게 했다고 하고요. 대법원은 온실가스가 포함된 것을 2차례 확인했다라는 보도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패트릭 모리시 웨스트버지니아 주 법무장관이 이끄는 EPA에 대한 이 소송에서 원고 측은 전력망을 재정비하고 전국 전력 생산을 장악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EPA가 뭐 대기 오염물질로부터 국민들 건강을 보호하는 책임을 EPA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량권에는 전력망에 대한 재량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력을 어떻게 생산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생산한 전력을 어떻게 나눠 쓸 건지 나 혼자 쓸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결정권과 재량권은 주 정부에 있다라는 것이죠. 연방 정부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방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모든 권한, 통제 권한을 지금 연방 정부가 다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배출 가이드라인이 아직 발표되거나 시행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UN 정부 간의 기후변화위원회가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가 자연에 위험하고 광범위한 혼란을 초래하고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한 새 보고서를 발표한 바로 그날부터 연방대법원의 주장이 시작됐다라고 또 이 ABC에서는 보도를 했었고요. 법률 분석가들은 EPA에 대한 결정이 건강과 안전 규정을 제정하는 다른 정부 기관의 능력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워싱턴 이그제민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EPA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연방 차원에서 너무 지나치게 안전 규정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혹은 펼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각 주 정부기관들의 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수적인 법률학자들은 미국인들의 삶을 지배하는 주요 규칙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 주 의회에서 만든 주 법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 것이죠. 연방법도 있겠지만 주법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난달 대법원은 이러한 근거들을 이용해서
오샤가 대규모 고용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이 고용주들이 백신 의무화할 수 없다. 오샤는 그런 권한이 없다. 그래가지고 오샤의 권한을 차단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그 논리를 연방 대법원이 이미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EPA 환경보호청에 대한 주 정부의 이 소송도 연방 정부 입장에서 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지나치게 주정부가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일들이 발생하지는 않아야 하겠다. 뭐 주정부뿐만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화학연료 생산하고 있는 발전소가 3,300개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근데 이 발전소들에서 일하는 직원들만 전부 다 합치면 17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가족들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400만, 500만 명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환경 생각해야 돼 그러면서 이들을 갖다가 다 직장을 떠나게 만들어버리고 이 화력발전소 다 문 닫아버리게 만들면 가뜩이나 에너지 독립국이었다가 에너지 의존국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다가 걸핏하면 전기가 모자라가지고 정전되는 이 겨울은 이제 끝나가려나 꽃샘 추위가 두려워요. 뭐 이런 말이 나오는 이런 나라로 미국을 만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연방 대법원이 좀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